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득히 먼 미래의 우주에 대해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148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별 태양은 50억 년이나 불타고 있으며 지구는 48억 년 동안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빛나고 늘 그렇게 작동할 것만 같은 우리 별 태양과 지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별들과 행성, 우주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허블은 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으며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욱 빠르게 멀어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아득히 먼 미래의 우리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을까요? 100억 년, 1000억 년, 1조 년 뒤의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천조년, 1경년 뒤는 또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흐른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평소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득히 먼 미래의 우주에 대해 소개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그린의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시간의 끝에는 과연 어떤 우주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지난 50억 년 동안 핵융합 반응을 일으켰고 앞으로 50억 년 동안 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핵융합이 끝나면 바깥으로 향하던 압력이 감소하고 안으로 내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질량이 중심부로 응집되면서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이로 인해 핵융합 제2라운드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량의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방출하면서 거대한 규모로 팽창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장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수성은 팽창하는 태양에 흡수되어 순식간에 증발할 운명이고 금성도 수성처럼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시뮬레이션에서는 태양의 팽창 속도보다 금성이 도망가는 속도가 더 큰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구도 아슬아슬하게 재앙을 피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살아남는다 해도 환경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표면 온도가 수천 도씨까지 치솟고 바닷물도 모두 증발할 것이며 대기는 우주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적색거성이 되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멋진 장관을 연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광경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50억 년 후에도 살아남을 정도로 똑똑하다면 이미 재앙을 예측하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5억 년이 더 흘러 지금으로부터 55억 년 정도 흐른 뒤에는 태양의 중심 온도가 헬륨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높아져서 잠시 동안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하다가 얌전한 작은 별로 수축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억 년이 더 흐르면 중력에 의해 태양은 안쪽으로 수축될 것이고 온도는 다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핵융합 반응이 다시 시작되지만 태양의 질량이 기준 미달이어서 충분한 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태양의 중심부는 계속 수축되다가 더 이상 수축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고 바깥쪽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다가 결국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초고밀도 부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별을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백색 외성은 향후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발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결국 차가운 구형 천체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최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억 년 후에는 밀어내는 중력이 은하단을 해체시킬 것이고 그로부터 약 10억 년이 더 지나면 은하수의 별들이 산산이 흩어질 것이고 다시 6천만 년이 흐른 후에는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한층 멀어지고 몇 개월 후에는 별과 행성들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0분이 지나면 원자조차도 자신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반발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낱개의 입자로 분해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일 지금처럼 밀어내는 중력이 일정하다면 공간의 팽창 가속도 또한 일정할 것이고 긴 시간이 지나면 팽창 속도가 광속을 초과하여 모든 은하들이 빛보다 빠르게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은하에서 발생한 빛은 광속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하들이 팽창하는 공간에 실려 떠내려가다가 우주 지평선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천문학자가 멀리 떨어진 은하의 망원경에 초점을 맞춘다면 칠흑 같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우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빅뱅 후 1000조 년이 지나면 별의 속도가 빨라지고 은하를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에 의하면 백경년 후 은하들은 모두 별을 잃게 될 것이며 태양계와 은하를 지배했던 질서가 무너지고 은하를 탈출한 별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100회년이 지나면 은하에 남아있는 별은 중심부 블랙홀을 서서히 공전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중력파로 인해 남은 별들과 함께 블랙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후 1노년, 즉 10의 30승년에 도달하면 거의 모든 은하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데카노년, 즉 10의 38승년에 도달하면 우주에 존재하거나 한때 존재했던 모든 구조물의 구성 성분인 원자와 분자가 산산이 분해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주에는 전자와 양전자, 뉴트리노 광자와 같은 고립된 기본 입자들만 남고 곳곳에 조용한 블랙홀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고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도 팽창 가속도가 진정되지 않으면 생각하는 존재는 언젠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에 의하면 생각의 종말은 10의 50제곱년 이내에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하는 존재가 모두 사라진 후에도 물리법칙은 해왔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자역학은 모든 가능한 미래를 허용하는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각각의 미래는 특정한 확률이 주어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개중에는 우주의 나이만큼 기다려야 한 번쯤 일어날 정도로 확률이 낮은 미래도 있는데 우주의 나이가 무색해질 정도로 방대한 시간의 규모에서는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사건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주의 수명이 무한하다면 이런 사건들도 무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발생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사건들도 일어날 확률이 존재하며 이들 중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이크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블랙홀보다 낮아져 에너지 흐름이 역정될 것이고 이때가 되면 블랙홀은 수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결국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10의 102승년에 도달하면 공간에 퍼진 입자 안개 때문에 시야가 흐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간은 암흑천지일 것입니다. 우주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간이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질량 덩어리가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은 먼지에서 태어나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초기의 먼지는 엔트로피 2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질서정연한 천체를 만들 수 있었지만 마지막 단계의 먼지는 너무 얇게 펴져 있어서 황량한 공간을 정처 없이 표류할 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시간의 끝에 비유하곤 합니다. 시간이 아예 멈추지는 않겠지만 변화라고 해봐야 광대한 공간에서 입자가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우주는 결국 망각의 세계로 사라진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확률이 아주 낮기는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공간은 힉스장으로 가득 차 있어 입자가 그 속을 헤쳐나갈 때마다 장의 저항을 받아 질량을 획득합니다. 입자가 묵직할수록 공간을 가득 메운 힉스장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자나 양성자 같은 입자의 질량은 공간을 가득 채운 힉스장의 값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힉스장의 값이 변하면 입자의 질량이 달라지고 거동 방식이 달라지면서 모든 만물이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빅뱅 후 138억 년 동안 힉스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힉스장이 변할 확률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고려 중인 방대한 시간 규모에서는 발생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힉스장의 값이 변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량이 달라진 입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새로운 구조물과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힉스장은 당장 오늘 변할 수도 있고 내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양자세계에 살고 있는 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동전 수백 개를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값이 변한 채 돌진해오는 힉스장의 벽을 코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빅뱅에서 시작하여 별이 탄생하고 생명이 출현하고 마음이 작동하고 은하가 고갈되고 블랙홀이 분해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엔트로피는 앞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방 안을 가득 메운 공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천장의 한쪽 구석에 작은 덩어리로 뭉쳐서 당신의 호흡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확률이 너무 작아서 이런 사건을 구경하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괜한 걱정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했던 방대한 시간 규모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물리학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당신의 머리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두뇌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지금과 같은 배열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구조도 없이 텅 빈 우주 공간을 무작위로 떠도는 고엔트로피 입자들이 아주 우연히 한 곳에 모여서 당신의 두뇌와 똑같은 저엔트로피 상태로 배열된다면 이 입자집 합체는 당신과 똑같은 기억, 똑같은 생각, 그리고 똑같은 감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입자 집단으로부터 탄생하여 두뇌와 같은 수준의 질서를 보유한 채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떠도는 사고체를 볼츠만 두뇌라고 하는데, 이러한 볼츠만 두뇌가 형성되려면 빅뱅 후 10의 68제곱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츠만 두뇌가 생성되려면 우주의 수명이 아주 길어야만 합니다. 우주의 수명이 짧으면 짧을수록 볼츠만 두뇌가 형성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 우주론에서는 공간을 팽창시키는 양의 암흑 에너지가 양에서 음으로 갑자기 바뀌면 우주 공간은 팽창에서 수축으로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모든 것이 아주 좁은 영역의 초고밀도, 초고온으로 압축되다가 결국 빅뱅의 역과정에 해당하는 빅크런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우주론과 인플레이션 우주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중력파의 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력파를 감지하는 기술이 개선되면 둘 중 어느 쪽이 옳은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론에 의하면 공간은 무한히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주론 학자들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세를 쫓아 일단은 공간이 무한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빛의 속도와 우주의 나이를 고려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 약 450억 광년쯤 됩니다. 공간의 크기가 무한하다면 우주는 직경 900억 광년짜리 구의 단위로 완전히 분할되어 있는 셈이며, 우리는 그 중 하나의 구 안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분할된 각 영역을 하나의 독립된 우주로 간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히 크다면 자동으로 무수히 많은 지역 우주로 이루어진 다중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주변 환경이 이곳과 완전히 똑같은 지역 우주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각 영역은 직경이 450억 광년이나 되지만 분명히 유한하고, 보유한 에너지도 엄청나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펼칠 수 있는 역사의 개수도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우주가 무한히 많으니 똑같은 지역이 어딘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역 우주는 무한히 많은데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역사의 종류가 유한하다면 우리와 똑같은 역사를 겪는 지역 우주가 어딘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이곳에서 겪는 현실은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곳에서 말입니다. 이 책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별로 달갑진 않지만 우리의 우주와 우리의 시대, 그리고 모든 생각하는 존재들에게는 일종의 번호표가 달려있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번호는 엄청나게 큰 수까지 이어지지만 생명과 마음은 어디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확률로 어떤 우주에서는 아주 우연히 엔트로피가 감소하여 별과 행성이 오랫동안 유지되거나 새로운 고품질 에너지원이 발견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생명체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번성하는 우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상상할 수 있고 영원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